자, 그러면 다 선생님 이야기 들리죠? 네. 네, 그러면 수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 어제 사실 나령이랑 수인이가 이항 정리를 잠깐 배웠었는데 우리가 a 플러스 b에 예를 들어 5제곱을 한다고 하면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a 플러스 b를 5번 곱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항 정리 한 번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오늘 나가야 되는 부분 진도 좀 나가도록 할게요. 이항 계수의 성질 아직 안 했지. 희윤아, 네. 희윤이는 이거 잠깐 설명 듣고 네. 그 통산자 라이트랑 통산자 필수 유형이랑 네. 다 확률 전까지 풀어놔야 되니까 잠깐 풀고 있어. 이것만 잠깐 듣고. 네. 나령이는 이거 듣고 이항계수의 성질까지 들어야 되지. 네. 나령이 확률, 시행, 사건, 표본 공간 이것도 잘 이해 못했어? 네. 들은 건 들은 거지? 들은 적 없는 것 같아요. 아, 그건 안 들었어? 네. 알았어. 그러면 일단 이항 정리 어제 했던 것만 다시 먼저 한번 해볼게. 자, a 플러스 b의 5제곱이라면 이렇게 a 플러스 b를 5번을 곱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A랑 B 중에 내가 A를 선택하고 두 번째 식에서도 A를 선택하고 세 번째 식에서도 A를 선택하고 네 번째 식에서도 다섯 번째 식에서도 A를 선택한 다음 다 곱하면 A 5제곱이 나오는 거야. 이렇게 다 하나씩 다 전개해야만 이제 되는 거잖아. 그치? 얘네 전개하고 또 그다음 얘랑 전개하고 또 전개하고 전개할 건데 이 전개하는 과정 자체가 이 두 개의 항 중에서 어떤 하나의 문자를 선택하고 또 다음 문자를 선택해서 곱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5개의 A를 선택하면 A 5제곱이 나오는 거고 만약 이 5개의 항 중에서 A를 4개 선택하고 B를 1개 선택한다면 이 항은 어떤 항이야? A 4제곱 B라는 항이 되는 거지. 그런데 이 B를 이 1개짜리 B를 이 항 중에서 고를 수도 있고 이 첫 번째 식에서 B를 고르고 나머지 식에서는 다 A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 두 번째 식에서 B를 고르고 나머지 이제 A 플러스 B 식에서는 A를 고르고 세 번째 식에서 B를 고르고 나머지 식에서는 또 다 A를 고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A의 제곱 B라는 항은 몇 개가 나올 것이냐 바로 이 5개의 항 중에서 5개의 식 중에서 첫 번째 식에서 B를 고르고 나머지에서는 A를 고를 수도 있고 첫 번째 식에서는 A 고르고 두 번째 식에서 B를 고르고 나머지 A를 고를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째 식에서 B를 고르고 나머지에서 A를 고를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그래서 총 A 4제곱 B라는 항은 5개가 나오게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얘가 A 4제곱 B의 개수가 되는 건데 이 개수를 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B가 어디에 들어갈 거냐. 5개의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자리를 선택하는 것과 같더라라는 거죠. 여기서 이 5개는 5제곱을 할 때 얘기죠. 따라서 A 플러스 B의
n제곱을 하게 된다면 B의 지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이 A의 지수도 결정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그 앞에 있는 개수도 결정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만약 B를 알게 뽑는다고 하면 A는 전체 중에서 B 알게를 뽑은 나머지를 이제 A가 되는 거죠. 여기서도 B를 하나 뽑는다고 하면 다 더해서는 5제곱이 돼야 되는데 B를 하나 뽑으면 A는 이제 4개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지수를 더했을 때 여기 5가 나와야 돼요. A 플러스 B의 5제곱. 따라서 얘네 둘의 지수를 합했을 때 n이 나와야 하니 B의 지수가 R이면 A의 지수는 n-R이다. 자, 그러면 전체 n개의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R개의 자리를 뽑는 것이 곧 B가 들어갈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와 같고 그것이 개수를 결정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 B의 지수는 0제곱부터 n제곱까지 다시 B의 0제곱, 1제곱, 제곱, 세제곱부터 시작해서 B의 n제곱까지 가잖아요. 그러니 이 R은 0부터 n까지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항 정리를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이 항을 다 전개를 하게 되면 누구 더하기 누구 더하기 누구 더하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구한 이 각각의 항들을 다 더하게 되겠죠.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처음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는 B의 지수가 0일 때부터 시작해 볼까요? 그렇다면 A의 지수는 n이겠죠. 그러면 개수는요. B를 0개 뽑아야 되죠. 여기 n개의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0개의 자리를 뽑는 거죠. 그 다음은 B의 지수가 1인 경우 A의 지수는 n-1이 되겠죠. 이때 개수는 전체 n개의 자리 중에 B가 들어갈 1개의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랑 같고 그 다음은 B가 제곱인 경우 그럼 A는 n-제곱, n-2제곱 그 다음 이 동류항의 개수는 전체 n개의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2개의 자리를 뽑는 경우의 수랑 같겠죠. 쭉 가다가 마지막에는 여러분 A의 n제곱이 제일 처음이고 마지막은 B의 n제곱이겠죠. 그러면 A는 0제곱이었지 더해서 n제곱이어야 되는 거니까 n개의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n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개수가 되는 거죠. 얘네들을 시그마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면 자 B의 R제곱 그럼 A는 잠깐만요. B의 R제곱 그러면 A는 n-R제곱 그 다음 개수는 n개의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R개의 자리를 선택하는 것과 같다. R은 0부터 n까지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R이 0일 때부터 n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0일 때부터 n일 때까지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고 또 중요한 게 뭐예요? 이때 이 부분 n 컨비네이션 R A의 n-R제곱 B의 R제곱이라는 이 식은 이항계수의 일반항이라고 해서 저 식만 있으면 A의 n-R제곱 B의 R제곱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는 식이다 라는 게 지난 시간에 이항 정리였고 자 오늘은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은 이렇게 이항 정리를 한 결과랑 관련이 있어요. 자, A 플러스 B의 0제곱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1이겠죠? A 플러스 B의 1제곱은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원래는 이제 이항 정리 A 플러스 B N제곱식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지만 우리 알고 있으니까
a세제곱 플러스 3 a제곱 b 플러스 3 ab제곱 플러스 b세제곱이에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이 전체 식이 이 이항 정리를 가지고 풀었을 때 나와요. 이항 정리를 가지고 요거를 가지고 풀어도 그냥 다 나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개수들만 모아서 제가 한번 써볼게요. a 플러스 b의 영제곱은 뭐 개수를 할 게 없고, 그 다음에 a의 개수, b의 개수 둘 다 1이죠. 그래서 1, 1 이렇게 씁니다. 너무 멀리 썼어. 그 다음에 a제곱의 개수 1, ab의 개수 2, b제곱의 개수 1, 그 다음에 a세제곱의 개수, a제곱 b의 개수, ab제곱의 개수, b세제곱의 개수 이렇게 썼어요. 자, a 플러스 b의 대제곱도 한번 시험 삼아 써보도록 할게요. 저기 바로 위에 있는 제가 별표 친 a 플러스 b의 n제곱에 대입을 시켜보면 4 컴비네이션 0에 a의 4제곱 b의 0제곱 그 다음에 4 컴비네이션 1 a 세제곱 b 4 컴비네이션 2 a제곱 b제곱 4 컴비네이션 3 ab 세제곱 자리가 좀 부족한데 그 다음에 4 컴비네이션 4 a 0제곱 b 4제곱 이렇게 그러면 4 컴비네이션 0은 1이니까 a 4제곱 4 a 세제곱 b 6 a 제곱 b 제곱 4 ab 세제곱 b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얘네들도 개수만 모아서 1, 4, 6, 4, 1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잘 들리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신기한 일이 뭐냐면 양쪽에 다 1이에요.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썼을 때.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두 수의 합이 아래 가운데 있는 수가 나옵니다.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파스칼이 발견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제가 쓴 이 개수들이 다 이항 정리에서 이 n 컴비네이션 0, n 컴비네이션 1, n 컴비네이션 2 이거를 쓴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거를 한번 그 개수의 형태로 컴비네이션의 형태로 한번 써볼게요. 자, 아까 n 컴비네이션 0제곱이었으니까 아이고 0 컴비네이션 0인데 그거는 굳이 쓸 게 없을 것 같고 얘는 1 컴비네이션 0, 1 컴비네이션 1이에요. 이항계수 아까 요식 제가 줄친 식 보세요. 자, 요 개수는 1 컴비네이션 0, 1 컴비네이션 1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요 위에 있는 식에서 보면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 2, 1 얘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나왔어요. 첫 번째 항의 개수는 2 컴비네이션 0, 2 컴비네이션 1, 2 컴비네이션 2였죠. 1331이라는 이 개수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나왔고 a 플러스 b의 세제곱에서 개수들은 3 컴비네이션 0, 3 컴비네이션 1, 3 컴비네이션 2, 3 컴비네이션 3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개수들만 이항 정리해서 이렇게 좀 어렵죠? 자, 근데 아까 양쪽은 다 1인 거 알고 위에 두 수를 더해서 아래 두 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3 컴비네이션 0 더하기 3 컴비네이션 1은 4 컴비네이션 1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3, 여기가 3, 4가 나오죠. 0, 1, 1이 나와요.
자, 숫자의 관계를 한번 잘 파악해 보세요. 또 3 컨비네이션 1 더하기 3 컨비네이션 2가 4 컨비네이션 2가 나왔어요. 자, 3, 3이면 여기가 4, 1, 2면 2. 얘네들을 공식화해 보면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r과 같다 라는 식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되는 거죠. 요식을 암기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항 정리부터 이항 정리에서 시작하여 파스칼의 삼각형으로 이어져서 나온 공식 요거를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거를 어디다 써먹을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기부터 보도록 하죠. 35페이지 3번부터 한번 쭉 해보도록 할게요. 파스칼의 삼각형까지 한번 이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에 1번 먼저 볼게요. x-x분의 2의 4제곱의 전개식. 그러면 시그마 r은 0부터 4까지죠. n이 4니까. 4 컨비네이션 r, n 컨비네이션 r에서 n이 4예요, 지금. x에 4-r 마이너스 x분의 2의 r제곱. 그래서 r 대신에 0부터 4까지 쭉 대입해서 더하시면 이제 이 전개식인데 그 전개식에서 상수항만 알고 싶대요. 나령아, 이해 가고 있니? 네. 희연이는 문제 풀고 있어, 뒤에 거? 네. 알겠어요. 자, 그러면 상수항이면 여기 어디 갔냐?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요 일반항만 정리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다 전개하지 말고 일반항만 전개 조금만 해볼게요. 정리를. x의 4-r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의 r제곱이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r제곱. x분의 1은 x의 마이너스 1제곱이고 요렇게. 그러면 4 컨비네이션 r. 자, 동류항 보이시죠? x의 4-r제곱 마이너스 r제곱. 4-2r제곱. 마이너스 2r제곱입니다. 자, 그래서 상수항이 나오려면 x의 지수 4-2r이 뭐여야 되지, 나령아? 네. 뭐여야 돼? 상수항이려면 지수가 2요. 0이어야지. 아하. x의 0제곱 1이잖아, 그치? 네. 좋아요. 그러면 r은 2란 얘기야. r 값을 얘기한 걸 수도 있겠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항계수의 일반항을 정리했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상수항이 되려면 4-2r이 0이 되어야 되니까 r이 2일 때를 얘기하는 거야. 그럼 대입해보면 4 컨비네이션 2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은 x의 0제곱이니까 이제 1이죠. 그럼 얘가 바로 상수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6 곱하기 4는 24가 되는 거죠. 자, 그 옆에 4-1번도 한번 해볼게요. 자, ax 플러스 x분의 1의 4제곱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108이라고 했어요. 자, 전개식은 시그마 r은 0부터 4까지 4 컨비네이션 r ax의 4-r 그 다음에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r제곱인데 어쨌든 여기서 이걸 다 전개할 때는 이걸 사용을 하죠. 시그마를 r 대신에 0부터 4까지 넣어서 다 더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특정한 x제곱이라는 이 항만 알고 싶으니까 이 항계수의 일반항에서 x가 지수가 2일 때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항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볼게요. 4 컨비네이션 r에 a의 4-r제곱, x의 4-r제곱, x의 마이너스 r제곱이죠. 자, 다음부터는 좀 빨리 하셔도 돼요. 저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천천히 하는 거라 4-2r제곱이 있어요. 여기서 지수가 2가 되려면 4-2r이 2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2r이 2가 되어야 되고 r은 1일 때가 되는 거죠. 자, r이 1일 때
이항계수 일반항 4콤비네이션 1, a의 3제곱, 그 다음에 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얘의 계수, x제곱의 계수인 얘가 108이라는 거죠. 그래서 4 곱하기 a 세제곱이 108이다. 그럼 a 세제곱은 4, 28, 4, 7에 28. a는 3이 되겠네. 이렇게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항계수, 이항 정리하는 방법을 알면 당연히 그 항을 전개할 수도 있지만 이 일반항만 또 알고 있으면 특정한 항의 계수도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또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유형 4번, 즉 36페이지에 해당하는 건데 36페이지 5번이거든요. 자, 36페이지 5번 한번 볼게요. 1 플러스 x의 세제곱, 1 플러스 2x의 전개식에서 x의 계수 이렇게 물어보네요. 자, 얘네들을 다 전개를 할 거예요. 그쵸? 다 전개를 하면 3 컴비네이션 0 곱하기 1에 뭐 3-0제곱에 x의 0제곱부터 시작해서 3 컴비네이션 1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3 컴비네이션 2 곱하기 어쩌고 저쩌고 더하기 3 컴비네이션 3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4개의 항이 나온단 말이죠. 이 4개의 항에다가 1 플러스 2x의 항이 있는데 그럼 각각의 요 1 플러스 x의 세제곱을 다 전개한 다음 여기 있는 1하고 2x하고 한 번씩 분배만 해주시면 되는 상황이에요. 자, 그 중에서도 x의 계수였으면 좋겠대요. 자, 그러면 여기서 1 플러스 x의 세제곱에서 상수항이랑 오른쪽에 있는 1 플러스 2x 중에서 2x랑 곱하면 x 1차항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x의 세제곱에서 x의 1차항, 계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걔랑 1 플러스 2x 중에서도 상수인 1이랑 곱하면 x 1차항이 나오겠죠. 첫 번째 1 플러스 x 세제곱의 상수항과 2x가 곱해지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 친구의 이항계수 일반항 3 컴비네이션 r 곱하기 1에 3-r 제곱 1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겠죠. x의 r제곱입니다. 여기서 상수가 되려면 r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 컴비네이션 0이 개수고 여기서 얘랑 2x랑 곱해져서 첫 번째 x 1차항이 나옵니다. 3 콤비네이션 0은 1이니까 2x가 나오겠죠. 얘가 이제 나올 수 있는 첫 번째 x 1차항이고요. 두 번째 1 플러스 x 세제곱에 x 1차항의 개수를 구한 다음 그 친구랑 이제 1 플러스 2x의 상수인 1과 곱해지는 경우가 있겠죠, 또. 그러면 얘는 x가 1차항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3 컴비네이션 r 1에 3-r 제곱 x의 r 제곱에서 r이 1일 때죠. 얘가 이제 x의 계수가 되는 거고 r이 1이면 이제 얘가 이렇게 바뀌죠. 3 콤비네이션 1 곱하기 x 곱하기 1이니까 3x.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몇 x? 5x. 그래서 x의 개수는 5가 되는 거죠. 잠깐만 34쪽부터 나령이 풀고 있어봐요. 네.
자, 이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목소리가 이상해가지고. 살다 살다 내가 살아보겠다고 링게를 맞으러 간 건 또 처음이에요. 누가 너무 안 나오면 링게를 맞으면 좀 괜찮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막 병원에 가가지고 링게 맞춰달라고. 괜찮으세요, 쌤? 이게 확실히 그래도 링게 네. 맞으니까 살 것 같아. 다행이네. 떴나 봐. 옛날에는 감기 따위 금방 나았는데 너무 안 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이고, 근데 네. 어 신기하게 네. 맞으니까 몸에 뭔가 힘이 돌아가기 시작했어.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 나도 너무 이게 처음이라 너무 신기했어. 네, 여기서 x 세제곱의 개수를 또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항 정리가 아니에요. x제곱 플러스 1은 이항 정리 아니에요. 이항 정리는 얘처럼 이렇게 n제곱이 돼야만 이항 정리를 하는 거고 얘는 그냥 2차식일 뿐이에요. 그래서 얘가 지금 전개했을 때 길어지는 거고 이항 정리의 개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x 세제곱이 되는 경우가 언제냐? 첫 번째, 이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왼쪽에 있는 식에서 x제곱하고 x 플러스 x분의 7제곱을 전개한 이항 정리의 식에서 x의 1차항이 나오는 경우. 그때 이제 계속끼리 곱해져서 몇 x 세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는 x제곱 플러스 1에서는 1, 이랑 x 플러스 x분의 1의 7제곱에서 x 세제곱의 개수 누가 나와서 이렇게 곱해지는 경우 이제 x 세제곱이 또 나오는 거고 얘네들이 이제 더해져서 전체 x 세제곱의 개수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경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얘를 조금만 밑으로 내려서 자, x제곱은 뭐 여기 있는 거 그대로니까 뭐 볼 거 없고 얘만 살펴봅시다. 자, 이 친구의 이항 정리의 일반항이 7 컨비네이셔널 x의 아이고, x의 7 마이너스 r 그 다음에 x의 마이너스 1제곱의 r제곱이에요. 그럼 7제곱 7 컨비네이션 r x의 7 마이너스 2r로 정리가 되겠죠. 그러면 7 마이너스 2r 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1이 나와야 되는 거니까 1일 때를 살펴봤더니 r이 3이면 되겠네. 그러면 그때 개수는 7 컨비네이션 3이 되겠죠. 7 컨비네이션 3일 때 x의 개수가 1이더라. 그럼 개수가 얼마인지 봤더니 7 컨비네이션 3은 3일, 7을 보니까 35 이렇게 나오겠네. 네, 35. 그 다음에 x세제곱이 나올 때가 언제냐? 저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 여기서 7 마이너스 2r이 3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r이 2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7 컨비네이션 2 곱하기 x의 세제곱이 되는 거죠. 7 컨비네이션이면은 2 곱하기 1분의 7 곱하기 2니까 21이겠네요. 네, 21. 21 x 세제곱이랑 여기는 1이랑 곱해지니까 개수는 21. 그래서 결과적으로 35
x 세제곱 더하기 21x 세제곱. 그래서 얼마니? 56x 세제곱이 되겠네. 잠시만요, 여러분. 나령 어때? 이해되니? 네. 이거 뭐니? 이 점은. 자, 그러면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7번에 1번부터 볼까요? 7번에 1번을 보시면 2 컨비네이션 0 더하기 2 컨비네이션 1. 엄마 밥 하지 언니 밥 하지 뭉뭉뭉 여러분 미안해요. 미안해요, 여러분. 사건이 있어서. 2 컨비네이션 0 더하기 2 컨비네이션 1 더하기 3 컨비네이션 2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런 걸 했었잖아요. n-1 컨비네이션 r-1 더하기 n-1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r이다. 여기 n-1일 때 하나 큰 거, r-1하고 r 중에 둘 중에 큰 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얘는 3 컨비네이션 누가 나와요? 1이 나오죠. 얘는 계산하면 4 컨비네이션 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데 얘는 그냥 컨비네이션의 꼴로 나타내려고 하니까 4 컨비네이션 2라고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하여 3 컨비네이션 0, 4 컨비네이션 1, 5 컨비네이션 2, 6 컨비네이션 3, 5 커졌어 스케일이 10 컨비네이션 7 이건 어떻게 해주느냐? 자, 지금 3 컨비네이션 0 더하기 4 컨비네이션 1은 알 수가 없어요. 적어도 얘랑 얘가 같아야 되거든요. 근데 3 컨비네이션 0은 어차피 1이니까 4 컨비네이션 0이라고 써도 되는 거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5 컨비네이션 1, 또 두 개 더하면 6 컨비네이션 2가 되는 거고 요렇게 더하면 7 컨비네이션 3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뭐가 나오겠어요?
마지막으로는 항상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보다 하나 큰 게 나오겠죠? 지금도 보시면 U 컨비네이션 3이잖아요. 그래서 11 컨비네이션 7이 나와요. 네, 선생님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갔다 올게. 미안해요. 나령이 여기 이해했니? 네. 자, 그럼 이제 이항기수의 성질로 넘어갈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희윤이 설명할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항기수의 성질. 오케이. 이항기수의 성질은 뭐냐면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공식이에요. 1 플러스 x의 n제곱을 우리 그 이항계수 정리하는 공식에 넣어보면 얘가 이제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어디 갔어? n 컨비네이션 r b가 들어갈 n개의 자리 중에서 b가 들어갈 r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의 만큼 b의 r제곱 a의 n-r제곱이 나온다고 했었거든요. 여기서 a 대신에 여기 있는 a 대신에 여기 1을 넣고 여기 있는 b 대신에 x를 넣었을 때 어떤 식이 나오는지 보자. 자, 일단 r은 0부터 n까지 다 대입해서 더하는 거잖아요. 자, r이 0일 때 n 콤비네이션 0 1의 n-0제곱 그 다음에 x의 0제곱 n 콤비네이션 1의 n-1제곱 x의 1제곱 근데 1은요 사실 지수가 뭐든 의미가 없죠. n 콤비네이션 2 1의 n-2제곱 x의 제곱 이렇게 쭉쭉쭉쭉 가다가 몇 개만 더 해볼까? 더하기 n 컨비네이션 3에 1의 n-3제곱에 x의 3제곱 다가 n 컨비네이션 n-1제곱에 1의 1제곱 x의 n-1제곱 1의 0제곱 x의 n제곱 자 여기서
n 컨비네이션 0. 자, 1은 이제 다 안 쓸게요. 1은 뭐 있으나 마나. 그죠? 1이니까 곱해봤자. 자, n 컨비네이션 0의 x 0제곱이니까 1이고요. n 컨비네이션 1 곱하기 x 1제곱. n 컨비네이션 2 x 제곱. 여기가 1이면 x도 1제곱. 여기가 제곱이면 x도 제곱. n 컨비네이션 3 x의 3제곱. 쭉 가다가 마지막으로 n 컨비네이션 n x의 n제곱.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1 플러스 x의 n제곱의 전개식인데 이게 예쁜 게 여기가 3이면 x도 세제곱, 여기가 n이면 x의 n제곱.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뭐 할 거냐면 첫 번째 x 대신에 1을 넣어볼 거예요. 좌변과 우변에. 얘는 지금 내가 쓴 이 식은 항등식이에요. 좌변을 전개해서 나온 게 우변의 식이기 때문에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죠. 그래서 x 대신에 1을 넣어도 돼요. 그럼 좌변 1 플러스 x n제곱에다가 x 대신에 1을 넣으면 2의 n제곱이고 우변은 n 컨비네이션 0, 그 다음 n 컨비네이션 1, x는 다 1이니까 이제 뭐 안 써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컨비네이션 3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n 컨비네이션 0부터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3 쭉 더해서 n 컨비네이션 n까지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다 라는 식이 하나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x 대신에 마이너스 1을 넣어볼 거예요. 그럼 좌변은 1 플러스 x의 n제곱에서 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좌변은 0이 되겠죠. 우변은 n 컨비네이션 0. 자,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니까 얘는 마이너스 n 컨비네이션 1. 요 두 번째 x 제곱에 x 대신에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되면 짝수차수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로 나오잖아요. 짝수차수의 개수는 이렇게 플러스로 나오고 또 x 세제곱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넣게 되면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지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돼서 나오는 형태가 되는 거죠. 짝수차 항일 때는 플러스가 나오고 홀수차 항일 때는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1의 n제곱의 n 컨비네이션 n이 되겠죠. 제가 마지막 항을 이렇게 쓴 이유는 n이 짝수일 때는 플러스로 끝나지만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로 끝날 거니까 모르잖아요. 어쨌든 지금 보시면 얘가 마이너스 1의 0제곱, 얘가 마이너스 1의 1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과 부호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n제곱, n 컨비네이션 n 이렇게 씁니다. 보통 이렇게 짝수차수, 홀수차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될 때는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아이고, 지워버렸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라는 표현을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하나만 더 해볼게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더해볼게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얘를 첫 번째 식이라고 하고 얘를 두 번째 식이라고 하고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을 더해보겠습니다. 좌변은 2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인 요 항들이 사라지겠죠. 홀수차 항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n 컨비네이션 0은 두 개가 되겠죠? 두 개의 n 컨비네이션 0. 자, n 컨비네이션 2도 두 개가 되죠. 짝수차 항이 두 개씩 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짝수인지 홀수인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은 그냥 n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제 냅둘게요. 자, 이번에는 1번식에서 2번식을 빼겠습니다. 아, 미안해. 아직 덜했어. 자, 그 다음에 양변을 지금 요 앞에 있는 2로 나눠줄게요. 그러면 좌변은
2의 n-1제곱이 되겠죠? 지수법칙. n 컨비네이션 0, n 컨비네이션 2, n 컨비네이션 4, n 컨비네이션 6 이렇게 짝수창만 남으면 2의 n-1제곱. 그냥 항이 쭉 다 더해져 있으면 2의 n제곱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반복되면 0이고 짝수창만 남으면 2의 n-1제곱이 됩니다. 지저분하니까 좀 지울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번식에서 2번식을 뺍니다. 그럼 좌변은 2의 n제곱이죠. 이렇게 2의 n제곱에서 0을 뺐으니까. 그 다음에 위아래를 빼주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얘네들이 없어지죠. 짝수창이 없어지고 홀수창만 남아요. 위에서 아래를 빼는 거야. 여기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러면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3은 두 개씩 생기겠죠. 그러면 두 개씩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3, n 컨비네이션 5. 마찬가지로 해도 홀수가 n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n 컨비네이션 n일 수도 있고 n 컨비네이션 n-1일 수도 있어서 생략하고 이렇게 써줍니다. 그 다음 양변을 요 앞에 있는 개수로 나눠주면 지수법칙 2n-1제곱이고 이렇게. 그래서 홀수창만 더하거나 n 컨비네이션 1, 여기가 1, 3, 5 이렇게 홀수로 가면 2n-1제곱 0, 2, 4 이렇게 짝수로 가도 2n-1제곱.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정리를 오늘 이 전개부터 1 플러스 x의 전개부터 이거 대입하는 것까지도 단순히 베껴 쓰지 마시고 실제로 선생님처럼 x 대신에 1을 넣어보고 마이너스 1을 넣어보는 이런 일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9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9번에 1번 보니까 7 컨비네이션, 아이고 어디 갔어? 7 컨비네이션 1, 7 컨비네이션 2, 7 컨비네이션 3부터 해서 7 컨비네이션 7까지 갔다. 그럼 얘는 2의 n제곱이 나와야 되는 애들이죠. 이해됐나요? 네. 네. 자, 그 다음에 1번, 10번에 1번 7 컨비네이션 0, 마이너스 7 컨비네이션 1, 플러스 7 컨비네이션 2, 마이너스 플러스 7 컨비네이션 6 이렇게 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네 0 나와야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하나가 좀 부족하네요. 마이너스 7 컨비네이션 7로 끝나야 되지 않나요? 네. 그쵸? 마지막은 n 컨비네이션 n으로 끝나야 되니까 근데 얘가 이제 홀수차니까 마이너스로 끝나야 되거든요. 이렇게 끝나야 0이에요. 그런데 우리한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물어봤어요. 그럼 7 컨비네이션이 7이 1이니까 요 마이너스 1을 이항을 시켜준 거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1이 돼요. 이해됐나요? 네. 네, 그 다음에 11번에 1번 갑니다. 10 컨비네이션 2, 10 컨비네이션 4, 10 컨비네이션 6, 10 컨비네이션 8, 10 컨비네이션 10이야. 그럼 얘는 짝수차항만 있네, 그치? 그런데 요 앞에 뭐가 하나 없어? 10 컨비네이션 0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치? 여기 0부터 시작하잖아요. 어디 갔니? 0, 2, 4, 6, 8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2의 n-1제곱이거든요. 0부터 시작했으면 얘가 2의 10-1제곱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죠? 2의 9제곱이니까 512일 것 같은데, 그치?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만큼만 물어봤어. 그러니까 얘는 또 어떻게 해줘야 돼? 이 항을 봐야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래서 답은 511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2번에 1번.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러면 요거 보세요. 생긴 게 누구예요? 만약에
이렇게 물어봤으면 2의 n제곱인데 이게 없네요. 얘를 이항시켰다는 얘기죠? 이렇게. 얘 부분이 이제 문제에서 원하는 부분이니까 200보다 크고 500보다 작아요. 그러면 n이 128, 8일 때 256이잖아요. 그죠? n이 9일 때 510인데 그 500은 또 넘어가면 안 되니까 n이 8이어야 되겠다. 그치?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에 뒤에 또 문제가 있네요. 13번에 1번 59 컨비네이션 30 59 컨비네이션 31 59 컨비네이션 32 59 컨비네이션 59예요. 그런데 그냥 한번 59 컨비네이션 0부터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쭉 가다가 59 컨비네이션 29 이렇게 쭉 가다가 여기까지 온 거란 말이죠. 그런데 59 컨비네이션 29가요. 우리가 n 컨비네이션 r은 n 컨비네이션 n-r과 같다라는 조합의 기본 공식에서 살펴봤을 때 59 컨비네이션 30하고 똑같아요. 그럼 여기를 반으로 쭉 갈라서 얘네들이 같고 요 앞에 있는 59 컨비네이션 28이랑 얘랑 같을 거고 마지막으로 얘랑 얘가 같단 말이에요. 반을 쭉 갈라서.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를 선생님이 S라고 잡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S라고 한번 잡아볼게요. 어차피 똑같으니까. 그러면 2S가 2의 59제곱이죠.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S는 2의 58제곱. 내가 원하는 부분이 여기니까. 답은 2의 58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용할 수도 있고 14번에 1번 보시면 n 컨비네이션 1, n 컨비네이션 3 쭉 가서 n 컨비네이션 n이 64래요. 근데 이렇게 홀수차항만 쭉 가면 2의 n-1제곱이라고 그랬죠? 얘가 64이려면 n-1이 6이어야 되니까 n은 7이다. 이런 식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나령이랑 수인이는 반복 수학은 42쪽까지. 근데 저희가 다음 주가 설 명절이어가지고 수요일 날 수투할 때 만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목요일까지 확률 숙제를 해와야 되니까 수인이하고 나령이는 나령이 근데 할머니 집 간다 그랬나? 할머니 집 가요. 할머니 집 뭐니? 이천이에요. 갔다 언제 와? 갔다가, 쌤, 저 내일 출발할 수도 있어서 음, 제가 오늘 저녁까지 엄마한테 자세히 물어보고 연락드릴게요, 쌤. 그러면은 반복 네. 수학하고 가면 며칠 있다 와? 그냥 꽉 채워서 있다 올 것 같아요. 우와, 굉장히 넉넉하군. 막 친척들이 엄청 많이 모여. 네, 약간 수가 많아가지고. 그럼 어떻게 풀어올 수 있을까? 저는 가능해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다 확률 전까지 한번 풀어와 보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나령이는 문제 풀고 희윤아, 네, 우리 질문 있니? 질문 있어요. 반복 수학은? 반복수학 56페이지요. 음, 25-3, 4번. 말고는 없어요. 56쪽에
25번에 3, 4번? 맞아? 네. 음. 하우스에 5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됐으니까 전체의 경우의 수는 표본 사건의 경우의 수는 5팩토리얼일 거야. 그치?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놓일 확률이네. 그러면 이거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오는 경우의 확률을 빼는 거랑 똑같겠지. 그래서 전체 1에서 양쪽 끝에 모두 자음이 오려면 5개의 자리 중에서 지금 자음이 누가 있니? O랑 U, S 빼고 H랑 S밖에 없네? 그럼 저 H랑 S를 양쪽 끝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나머지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3팩토리얼.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되겠어요. 어때? 이윤아 괜찮아? 네, 이해됐어요. 숙제 다 했어? 아는 아니고, 음, 필수하고, 음. 라이트 그거를 했어요. 아, 했다고? 네. 아, 필수 유형하고 라이트 했다고? 그거 빼고는, 반복 수하면 다 하고, 응. 나머지를 안 했어요. 반복 수학을 다 하고. 그 라이트하고요. 응, 필수 유형 있잖아요. 응, 응. 그거를 안 했어요. 음, 그러면, 까지 풀어야 되는데, 네, 내가 내일 너네 5시에 수업을 하잖니? 네, 그러면, 네, 음, 내가 고림동에서 특강을 하나 뺐어. 그래서 내일 내가 네, 빨리 오면은 3시 반 정도에 수업을 시작할 수 있어. 네. 너네 내일 영어 없지? 아니다, 영어 영어 하나. 없어요. 근데 만약에 너네 그 주말에 저거잖아. 저거 뭐지? 영어가 있죠. 원래 영어가 있는데 설 연휴라서 빠지는 거잖아. 네, 그런, 선생님이 어 일단 아무튼 그렇고 아무튼 내가 너네가 특별히 괜찮다고 하면은 수업 네, 확통 수업을 좀 일찍 해도 될까?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만약에 이윤이가 숙제를 다 못 해오면 네, 남아서 좀 더 풀어. 네. 네, 제가 오늘까지 최대한 풀어볼게요. 어, 오케이, 나 잠깐 물 마셨어. 그러면 흰 공, 파란 공, 총 합쳐서 9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4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파란 공을 적어도 2개 꺼낼 확률이네. 그럼 적어도 2개면 전체가 4개니까 파란 공을 2개 꺼내도 되고 3개 꺼내도 되고 4개 꺼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것보다는 뭐가 더 편해? 파란 공을 안 꺼내거나 하나 꺼내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그때의 확률을 구하는 게 더 낫겠죠. 자, 그래서 저는 전체 확률 1에서 파란 공을 0개 뽑는 확률과 파란 공을 1개 뽑는 확률을 더해서 빼려고 해요. 자, 그러면 파란 공을 0개 뽑는 거.
자, 국 컨비네이션 4죠. 전체 4개의 공을 꺼내는 경우의 수가. 그 중에서 파란 공이 0개이려면 흰 공 5개 중에 4개를 뽑아야 되고, 또 국 컨비네이션 4 전체 경우의 수 분에 파란 공을 하나 꺼내려면 전체 4개의 공을 꺼내는 거 중에서, 그러면 흰 공 5개 중에서 3개를 뽑고 파란 공 4개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희윤이 혹시 58, 59도 풀었어요? 어디요? 58, 59. 58, 59요? 58, 59쪽. 거기가 어디예요? 반복수와 58쪽, 59쪽 이용. 58대 59. 네. 네. 아, 풀었어요? 질문은요? 네. 근데 이거는 괜찮아요. 아, 여기는 괜찮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어, 건보 확률을 오늘 좀 나가고, 확률의 곱셈을 좀 나가보도록 할게요. 음, 겁나나. 좀 겁이 많이 나요. 어차피 빨리 나가고도 다시 풀면 되니까. 자, 확률입니다. 확률의 두 번째 내용, 조건부 확률이에요. 근데 사실 예전에 확률 이제 풀 때 했었던 것들 중에 하나긴 한데, 조건부 확률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이것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의 사건 B의 조건부 확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것을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P 오브 B 바, 이 막대기를 바라고 읽어요. P 바 A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B가 일어날 확률, 그리고 실제로 확률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구하게 돼요. 근데 왜 이렇게 구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서 61페이지에 4번에 1번을 한번 볼게요. 61페이지에 이걸 보면서 조건부 확률의 상황을 좀 알려드릴게요.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때 짝수일 확률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 자체가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졌어요. 전체 경우의 수 몇 가지죠? 6가지죠. 그 중에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2, 3, 5 아닌가요? 그죠?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 자체가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야. 그러니까 이제 저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가 우리가 이제 집합으로 나타내면 2, 3, 5인 거죠. 그 다음에 그 소수의 눈이면서 짝수여야 되는 거잖아요. 소수의 눈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짝수일 확률인 거니까. 맞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짝수인 사건을 제가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냥 짝수인 사건. 음,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인 사건은 2, 4, 6이죠.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오는 건 2, 3, 5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게 짝수인 상황인 거니까 소수의 눈이면서 짝수여야 하는 거죠.
그게 바로 A 교집합 B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 자체가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이제 경우의 수는 이 사건 A의 그 원소의 개수랑 똑같으니까 제가 NA라고 썼어요. 그거는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가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그때 그것이 짝수인 상황이어야 되는 거니까 요렇게 확률을 구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얘를 분모 분자를 표본 사건인 전체 경우의 수로 한번 나눠볼게요. 분모 분자를 똑같이. 자, 분수에서는 분모 분자 똑같이 나누어도 되잖아요. 그래도 이제 시계값이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똑같이 S로 나눠도 돼요. 각각의 분모와 분자를. 자, 그래도 시계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시계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땡, 왜 이래죠? 정신 차려요. 자, 그러면 요만큼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바로 확률 A죠. 그렇지 않나요? 요게 PA죠. 그 다음에 요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 A 교집합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조건부 확률을 이렇게 구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두 사건 A, B에 대하여 PA는 3분의 1, PB는 2분의 1, PA 교집합 B는 9분의 2예요. 자, 제가 왜 이렇게 구해야 되는지 위에서 증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PB 바 A는 PA분의 PA 교집합 B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PB 바 A, 즉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3분의 1 분의 9분의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여기 1번 문제 풀고 계세요. 하지 말라고 그랬어? 이현아 괜찮니? 네. 그래서 이 조건부 확률은 내가 이제 한번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분의 특정 사건이 일어날 경우의 수로 구해봤더니 NA분의 NA 교집합비인데 얘를 NS로 다 나눴을 때 결국에는 PA분의 PA 교집합비가 되더라. 그래서 사건 A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말 그대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2번에 1번을 볼게요. 이제 점점 문제가 살짝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PA가 0.8이고 PB가 0.6이고 PB 바 A가 0.5일 때 PA 바 B는 얼마냐고 물어봐요. 얘가 PB 바 A가 PA분의 PA 교집합 B잖아요. 그럼 PA가 0.8. 자, A 교집합 B가 얼마인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냥 쓰세요. 근데 얘가 0.5래. 그럼 나왔지. PA 교집합 B는 양변에 0.8을 곱해서 0.4가 되겠네요.
0.5 곱하기 0.8이면 0.4가 되겠죠. 됐나요? 네. 네. 5, 8은 10, 2칸 하시면 돼요. 네. 네. 그러면 PA 교집합 B를 구했으니까 이제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PB바 A바 B도 구할 수 있죠. 얘는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A가 일어나야 되니까 B가 일어났다는 가정하에 자, B가 일어난 상태에서 A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0.6분의 0.4, 3분의 2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1번 한번 해볼게요. 두 사건 A, B는 서로 배반이야. 배반 사건이 뭐지, 희윤아? 배반 사건이요? 음, 기억이 나지가 않네요. 아, A 교집합, B가 공집합인 거, 그치? 아, 네. 교집합이 없는 거. 야, 엊그저께 한 거 아니니? 아닌가? 좀 되긴 했는데, 아, 그랬나 보다. 너 그저께가 아닌가 보다, 그지? 네, 내가 이해할 거야. PA는 0.4, PB는 0.5일 때, PB 바 A의 여집합과 PA 바 B의 여집합.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먼저 PB 바 A의 여집합은 말 그대로 PA의 여집합 분의 PB 교집합 A의 여집합.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하는 공식 그대로 넣습니다. 그러면 PA의 여집합은 1-PA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기억을 좀 되살려야 되는데, 교집합의 여집합이 뭐였냐면, 아이고, 깜짝이야. 교집합의 여집합이 뭐였냐면, 비차집합 A야, 차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에요. 기억나세요? 네, 말하면서도 우리 애들이 얼마나 옛날인데 이게 기억이 날까 싶다. 그치? 자, 내가 이걸 보여줄게. A 교집합, B의 여집합을 보여줄게. A를 먼저 칠해. 그 다음에 B의 여집합을 칠해. 그럼 어디만 남아? 여기만 남아, 여기. 그지? 네, 이 부분이 바로 A이면서 B에 속하는 모든 것들을 제외한 원소들의 모임이 되는 거죠. A이면서 A인 것들 중에서도 B에도 속하는 아이들을 제외한 순수한 A들의 모임. A 차집합입니다. 그래서 교집합의 여집합은 차집합이다를 외워주셔야 되는데 지금 A 교집합 B가 없는 상태에서 B이면서 A에도 속하는 것들은 없어요. 그냥 P, B죠. 어때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네. 네. 그럼 이제 아까 했던 4번에 1번도 마저 문제를 풀어보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져서 소수의 눈이 나왔을 때 소수이면서 짝수일 확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소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이었고 소수이면서 짝수인 건 하나니까 6분의 1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분의 1 이렇게 하셔도 되고 어려우면 집합을 써놓으시면 돼요. 소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를 2, 4, 아니죠. 2, 3, 5죠. 그 다음에 짝수인 경우는 2, 4, 6. 소수이면서 짝수인 건 2밖에 없다. 해놓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 분의 전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죠. 자, 희윤아, 60쪽, 61쪽 잠깐만 풀고 있어봐. 네. 여보세요?
아, 그러셨구나. 어쩌죠? 제가, 내일 부모가 무슨 수업이죠, 언니? 오늘 영어였죠? 아, 그렇구나. 맞아요. 내일은 수업이 없는 날이네요, 부모가. 윤진이도 없는 날인가요? 근데 윤진이가 내일이 화금 수학이 아닐까 싶어서. 네, 어머님. 그러면 아마 윤진이가 화금반이 맞으면 금요일에 1시에 와요. 근데 제가 그때는 수업이 있어서 학원에 있으니까 결제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봄하는 오며 가며 좀 보긴 했는데 수업은 어떻대요, 어머님? 네. 자, 그러면 희윤이 어때요? 조건부 확률 괜찮죠? 네. 자, 그러면 다음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조건부, 이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조건부 확률이에요. 5번부터. 자, 5번부터가 본격적인 조건부 확률인데, 거기 보니까, 엄마 빨리 왔지? 언니, 이거 아빠지? 이거 지금 보니까 정상품이 있고, 불량품이 있고, 합계가 있어요. 이거죠. 자, 정상품이 36개, 44개, 합계가 80개. 자, 그 다음 불량품이 4개, 16개, 20개, 합계가 40개, 60개, 100개예요.
자, 100개의 장난감 중 임의로 뽑은 1개의 장난감이 가회사의 제품일 때 정상품일 확률이에요. 그러면 가회사일 확률을 사건 A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가회사의 상품이면서 정상품일 확률, 그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가회사의 상품일 확률이 100분의 40. 그리고 A 교집합 B는 그 중에서도 36 이렇게 가니까 40분의 36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죠. 6번도 한번 볼게요. 120명의 학생 중 임의로 뽑은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120분의 60. 맞나요? 제가 표는 안 그렸지만. 자, 강아지를 좋아할 확률이에요. 여학생이면서 강아지를 좋아할 확률이죠. 전체 중에서 표를 보시면 여학생이면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학생 몇 명이지, 희윤아? 48명. 맞아. 명. 이렇게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는 120분의 60 분의 120분의 48인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60분의 48이 되는 거죠. 여학생이면서 강아지를 좋아하는 여학생일 확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볼게요. 어때? 희윤아? 괜찮은 것 같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어느 도시의 사람 중 70%는 어른이에요. 자, 그럼 이제 70%가 어른이고 안경을 쓴 어른은 40%예요. 임의로 뽑은 요 사건을 A라고 하고 얘를 A 교집합 B라고 해야겠죠? 안경을 썼으면서 어른이니까 도시의 사람 중 임의로 뽑은 한 사람이 어른이었을 때 안경을 썼을 확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원래는 어른이면서 안경을 쓸 확률 뭐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그러면 0.7분의 0.4 그래서 7분의 4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8번 문제 가볼게요. 4번에 한 번의 비율로 우산을 잃어버리는 학생이 있습니다. 아, 이 문제 문제마다 나오거든요. 나야. 나 그래서 비 오는 날 우산 안 갖고 나가는 날도 많아. 그래요? 아니, 우산 너무 잊어버려가지고 갖고 가기가 무섭더라고. 아, 이 학생이 ABC의 집을 차례로 방문하였다가 우산을 잃어버리고 집에 돌아왔대. 자, 우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E라고 하겠대요. E라 하고 A, B, C의 집에 가는 사건을 각각 이제 A, B, C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A 교집합 E는 어떻게 구하고 그러면 B 교집합 E는 얼마고 C 교집합 E는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네요. 이거는 밑에다 쓸 텐데. 자, 4번에 한 번의 비율로 우산을 잃어버리는 친구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4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얘가 잃어버릴 확률이. 그러면, 잘못 썼어요. 죄송해요.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을 4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문제는 얘가 A 집에 갔다가 B 집에 갔다가 C 집에 갔다는 거죠.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A 집에 가서 잃어버렸다라는 얘기죠. A 교집합이라는 것은 A라는 집에 갔을 때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니까 4분의 1. 처음 집에 가서 잃어버릴 확률. 자, B 집에 가서 우산을 잃어버릴 확률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A 집에 가서는 안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B 집에 가서 잃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16분의 3. 헷갈리죠? 자, C 집에 가서 잃어버리려면 A 집에 가서는 안 잃어버리고 B 집에 가서도 안 잃어버렸는데 C 집에 가서 이제 잃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64분의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 이게 1번 문제였고, 그러면 우산을 잃어버리는 사건을 이라고 하면 P는 어떻게 되느냐? A 집에 가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B 집에 가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C에 가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다 더해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A 집에 우산을 놓고 왔을 확률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산을 잃어버렸는데, 그게 A 집이었을 확률인 거죠. 그래서 지금 3번 A집에 우산을 놓고 갔을 확률은 이렇게 계산이 돼야 됩니다. 요거 한번 3, 4, 5번만 희윤이가 풀어봐봐. 네.
태연아, 3, 4, 5번 다 풀었어? 네, 어때? 괜찮니? 네, 어, 괜찮네요. 그러면 곱셈 정리로 갑시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면 되니까 힘내시고. 자, 확률의 곱셈 정리. 얘는 조건부 확률에서 나온 친구예요. 뭐냐면, 손이 미끄러워서 안 써지네. 자, 우리가 A가 일어날 때 B가 일어날 확률을 PA분의 PA 교집합 B로 구했었단 말이야. 그렇다면 PA 교집합 B,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양변에 PA를 곱하면 되잖아. PA 곱하기 P, B바 A다. 즉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고 B가 일어날 확률과 같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이제 9번, 1번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공식에 대입하시면 되는 문제가 되겠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P, A바 B, 아이고, 잠시만요. P, A바 B에서도 P, B분의 P, A 교집합 B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A 교집합 B로 구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B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나고 A가 일어날 확률 이렇게 구할 수도 있어요. 두 가지로 A 교집합 B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를 확률의 곱셈 정리라고 해요. 그럼 만약에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상황일까? 자, 500원짜리 동전 3개와 100원짜리 동전 4개 중에서 임의로 한 개씩 2개의 동전을 꺼낼 때 2개 모두 500원짜리 동전일 확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개씩 2개의 동전을 꺼냈을 때 2개 모두 500원짜리 동전이고 꺼낸 동전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하네요. 오케이. 그러면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합시다. 자, 그럼 PA는요? 내가 첫 번째 동전을 꺼냈을 때 500원짜리 확률인 거잖아요. 전체 동전은 7개인데 그중에 500원짜리는 3개니까 내가 첫 번째 500원을 꺼낼 확률은 PA 7분의 3이죠. 그럼 두 번째도 한 개씩 2번 뽑는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도 500원을 꺼내야 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얘는 첫 번째 500원을 꺼냈다는 가정하에 이제 두 번째에도 500원을 꺼낼 확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네, 그러면 첫 번째 500원을 꺼냈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두 번째에도 500원을 꺼낼 확률이에요. 근데 꺼낸 동전을 다시 넣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전체 사건의 경우에서는 6가지가 되는 거고 500원짜리도 2개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7분의 3분의 1인가요? 아니지. 죄송해요. 이상한 거 있어요. 자, 첫 번째 지금 P바 A가 의미하는 게 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500원을 뽑았을 때 뽑았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500원을 뽑을 확률이잖아요. 얘는 뭐 PA분의 PA 교집합비로 할 필요가 없죠. 바로 뭐예요? 6개 남았는데 그중에 500원짜리 2개 남았으니까 그냥 바로 3분의 1이죠. 이건 뭐 공식으로 갈 필요가 없죠. 바로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첫 번째도 500원을 뽑고 두 번째도 500원을 뽑을 확률이라는 것은 PA 교집합 B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7분의 첫 번째 500원을 뽑고 첫 번째 500원을 뽑았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도 500원이 나왔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니까 확률의 곱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 여러분이래, 희윤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정석이긴 한데 이렇게 하지 않아도 사실 내용을 생각해 보면 당연한 얘기야. 첫 번째에도 500원을 뽑고 두 번째도 500원을 뽑을 확률은 첫 번째 500원을 뽑고 그 다음에 두 번째에도 500원을 뽑을 확률 를 중학교 2학년 때도 항상 이렇게 구했었어요. 우리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 500원을 뽑을 확률 그리고 동시에 어머나 두 번째에도 500원을 뽑을 확률 지금은 3분의 1이라고 썼지만 이렇게 구해왔었어요. 늘. 근데 중학교 때는 그냥 조금 대충 설명하죠.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니까 그냥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금 더 정확하게 조건부 확률에서 나오는 곱셈 정리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걸 실제로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 500원을 뽑았을 때 그리고 500원을 첫 번째 뽑았다는 가정하에 두 번째 500원을 뽑을 확률을 곱해야 실제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모두 500원을 뽑을 확률이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 희윤이 64페이지 9번하고 10번 잠깐만 풀어보세요. 네. 짐이 나와가지고 또 한번 해볼까요? 11번. 재밌네요. 자, 500원짜리 동전 3개, 100원짜리 동전 4개가 들어있는 지갑에서 임의로 내가 지금 방금 한 게 이거 아니니? 네? 아니구나. 아니야. 임의로 한 개씩 아까랑 다른 문제야. 자, 임의로 한 개씩 2개의 동전을 꺼낼 때 두 번째 500원짜리 동전을 꺼낼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면 돼요, 안 돼요? 첫 번째는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면 안 되죠. 두 번째에 500원짜리 동전을 꺼낸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네. 꺼낸 동전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했어요. 첫 번째 500원짜리 꺼내는 사건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처럼 500원짜리 동전을 꺼내는 사건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꺼내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첫 번째는 꺼내지 말아야 돼. 그러면 확률이 어떻게 됩니까? 7분의 저기요. 네, 아, 맞아요. 자, 그 다음 음, 첫 번째에 500원짜리 동전을 꺼낼 확률은 7분의 3이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에 지금 두 번째에 500원짜리 동전을 꺼낸다고 했죠? 첫 번째 꺼내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는 거냐면
첫 번째도 500원짜리를 꺼내고 두 번째도 500원짜리를 꺼낼 수도 있고 첫 번째는 500원짜리 꺼내지 않았는데 두 번째 500원짜리를 꺼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첫 번째 500원을 꺼낼 확률은 7분의 3. 첫 번째 500원을 꺼내지 않을 확률은 7분의 4였어. 그 다음에 첫 번째 500원짜리 동전을 꺼냈을 때 두 번째 500원 동전을 꺼낼 확률은 다시 넣지 않았다 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고 남은 500원짜리도 2개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첫 번째 500원짜리를 꺼내지 않았는데 두 번째 500원을 꺼낼 확률 자체가 이제 전체 경우의 수는 6가지가 되고 남은 동전은 아직 3개가 되는 거죠. 500원짜리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표현 P, B바 A 이런 조건부 확률 표현을 안 써서 그렇지 첫 번째 500원짜리 동전을 뽑았을 때 첫 번째 500원짜리 동전을 뽑았을 때 두 번째도 500원을 뽑을 확률 이런 말은 많이 쓰잖아. 그치? 이전에 우리가 중학교 때에도 첫 번째 500원짜리를 뽑았을 때 두 번째 500원짜리를 뽑는 경우의 수의 확률, 뭐 경우의 수 이런 말은 많이 했었단 말이야. 그걸 이제 이렇게 표현할 뿐인 거야. 이 확률 자체는 어렵지 않잖아. 그치? 그렇죠? 희윤이가 대답했는데 내가 못 들었나 보다. 자, 그래서 요 말 자체는 첫 번째 500원짜리를 뽑았을 때 두 번째도 500원짜리를 뽑을 그 확률이라는 말을 저렇게 B 바 A라고 쓴 것뿐이다. 해가지고 안 들렸어요. 맞아요. 그렇다면 첫 번째 500원을 뽑고 두 번째 500원을 뽑는 확률은 첫 번째 500원을 뽑고 500원을 뽑았을 때 두 번째 500원을 뽑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곱셈 정리 이딴 말 쓰지 않아도 늘 이렇게 풀지만 굳이 곱셈 정리를 써준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내가 첫 번째 500원짜리 뽑지 않았는데 두 번째 500원짜리를 뽑을 확률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네. 네, 그래서 일단 문제는 66페이지에 11번까지 12번은 아직 하지 마시고 네. 유형별로 한 번씩은 선생님이랑 조건부 확률이 어떤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개념 정리 플러스 66쪽 반복 수학 풀어 오시고요. 네. 내일까지 해와야 되니까 여기까지 합시다. 네. 반복 수학만 숙제를 내고요. 네. 그다음 내일 제가 이제 본격적인 저거를 내도록 할게요. 뭐죠? 뭐라 그래야 되니? 설 숙제. 네? 나 지금 정신력에 한계가 와서 말이 안 나와. 설 숙제를 아, 설 숙제. 이런. 여러분, 제가 나갔죠? 네. 나는 갑자기 4명이 3명이 돼가지고 네. 나령이가 나갔냐고 뭐. 희윤이가 설 숙제는 내일 진도 나가고 나가도록 할게요. 나령아, 네. 혹시 나 내일 3시 반쯤에 수업하면 올 수 있는지 네. 내가 네? 내일 수업 시간 관련해서 문자 보낼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만약에 나령아 내일 못 네. 오면 내가 냈던 그 많은 숙제를 설날까지 해오는 거고요. 네. 만약에 내일 오게 되면 반복 수학만 풀어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울고 있는 거야? 너무 힘들었어? 아니요. 알았어. 희윤이, 나령이 안녕. 안녕히 고생 계세요. 많으셨습니다. 언니. 소담이가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 어.